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샤가리 마을에 내리는 눈 같은 경우에 그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언급을 드렸어요. 이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이 관자놀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뭐 인중이라든지 미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인간의 급소 중에 하나예요. 급소라는 것은 그만큼 무엇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죠. 생명. 그렇죠, 생명. 그래서 이 관자놀이는 생명력과 연결이 돼요. 억지 같지만 진짜야. 자, 생명력과 연결이 되는데 이 관자놀이의 세로 돋은 정맥이 이 생명력과 더 확실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정맥 같은 경우에는 핏줄이잖아요. 핏줄에 팔딱팔딱 뛰는 그 생명력이라는 얘기예요. 요 근데 정맥 같은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 이 핏줄을 보시면 파란색 핏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다 정맥 부분인데 정맥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색채 이미지가 있어요? 아, 그렇죠. 파란색. 그래서 이 푸른색과 흰색의 색채 이미지들이 색채 대비를 이룬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색채 대비에서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색채 대비라고 하니까 어떤 놈은 좋은 색이고 어떤 놈은 나쁜 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색채를 둘을 놓음으로써 각각이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 그래서 색채적 이미지를 강렬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색채 대비로 인한 효과입니다. 흰색과 푸른색, 그냥 흰색만 있으면 정신병원이죠. 자, 흰색만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만 있으면 그냥 파란색이야. 근데 흰색 옆에 파란색이 있으면 흰색 때문에 파란색이 더 파래 보이고 파란색 때문에 흰색이 더 하얘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한 색채 대비입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어디 갔어? 세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르르 떤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명의 태동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핏줄이 펄떡펄떡 되는 이유는 뭐야? 피를 어떻게 하기 때문이죠? 온몸으로 이과에 여러분? 자, 온몸으로 피가 퍼져나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에 뭐 파동 혹은 아니면 전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세로 돋은 정맥을 어루만지며 계속 그 세로 돋은 정맥 얘기가 나와요. 생명력.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자, 레드불이야 뭐야? 자, 날개를 달아줘요. 자, 날개를 달아줬는데 원래 눈에는 날개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날개는 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새, 그렇죠. 뭐 비행기 이런 거 말고, 자, 새에 달려 있어요. 새는 날개를 어떻게 해요? 펼쳐서 펄럭펄럭거리면서 날아다녀요. 원래 눈은 그러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생명체예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생명체가 아니죠. 생명체가 아닌 것을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비유 방식. 그렇지? 화류법. 이 사용이 되어 있군요. 날개를 달고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네, 그 부분, 그 두행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샤갈의 마을에 지붕과 굴뚝을 덮는 것은 눈이 포근하게 세상을 덮는 느낌이죠. 눈이 세상을 덮는 그런 이미지는 보통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온 세상이 하얗게 돼버리니까 더러운 혹은 아니면 각양각색의 것들이 하나의 하얀색으로 돼버려요. 어떠한 이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하나로 통일되는, 그렇죠, 통일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지저분한 것 혹은 아니면 세 개의 색들을 하나로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정화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덮는다 라는 거에 중점을 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자기 전에 덮으면 따뜻하죠. 포근하죠. 그래서 어떤 포근하게 감싸주는 혹은 아니면 이렇게 덮어주는, 위로해주는 의미의 시어로 갖다가 활용이 됐구나 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쪽으로 이제 오는데 3월에 눈이 오면 샤가레 마을에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자, 요 겨울 열매들 같은 경우에는 뭘 갖고 있는 애들이죠? 생명력을 이제 피워낼 거야. 아직은 생명력을 가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겨울은 혹독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생명력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생명력의 가능성이죠. 뭐 포텐셜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 녀석들이 바로 밑에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었다는 건 생명력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렸던 생명력을 되찾았다, 회복했다라는 얘기죠. 이 생명력 회복의 이미지가 계절이 무엇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고 온 봄이기 때문에. 그렇죠. 봄의 계절감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밤에 안악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이 제일 아름다운 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도 활활 타오르고 계속해서 어떤 뜨거운 열정 뭐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 불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명력과 연결이 돼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생명력이에요. 눈이라는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녀석까지도 마치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갖다가 비유를 한 화류법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 시 전반적으로 드러나 있는 느낌은 생명력이에요. 생동감입니다. 그래서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3번 우리가 보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3번부터 보도록 하죠. 3번 문제 보시면 샤가레 마을은 시인이 그림 속 마을 풍경에서 받은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 표현한 것이겠군. 뭐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샤가레 그림에서. 오케이, 맞아. 2번 3월의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 등은 그림 속 이질적인 이미지들의 병치. 이질적인 이미지라는 거는 뭐냐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혹은 되게 뜬금없는 뜬금포 같은 이미지들인데 보시면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3월의 눈이라든지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라든지 새로 돋은 전맥이라든지 이미지가 관련이 안 돼 있지만 요런 것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들이 가지고 있는 봄의 생동감. 그쵸? 관자놀이 정맥, 그쵸? 생명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에도 눈이 오는, 그쵸? 눈, 흰색 색채 이미지. 그 다음에 눈이 어떻게 와? 네, 이렇게 날개를 달고 내려와. 생명력의 이미지 있었고, 그 다음에 봄을 바라고 서 있는 사나이 같은 경우에도 봄이라는 생명력이 가득한 계절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생명력. 그쵸? 네, 2번도 맞는 표현이고. 3번 날개, 하늘, 지붕과 굴뚝 등은 시인이 밝고 화려한 색감을 지닌 그림 속 마을의 모습을 공감각적 이미지. 자, 공감각적이라는 건 두 가지 심상 이상이 복합되어서 나타난 거야. 서로 연관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요, 주로 무슨 이미지죠? 그렇죠, 색채 이미지, 시각적 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갖다가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보시면 1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시간과 관련된 표지를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시간과 관련된 표지라는 거는 이 앞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특정 단어를 얘기를 해요. 살펴볼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가에서는 시간과 관련된 표지가 뭐가 있죠? 가 부분에서 융희 인연이 있어요. 뭐가 여기까지? 자, 어쨌든 융희 인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3월. 그렇죠? 오케이, 표지 제시했어. 그 다음에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나요? 가에서는요, 융희 인연은 어떤 시적 분위기를 형성을 해요? 암울함. 네. 그 다음에 스산한. 그 다음에 어두운, 음산한 이런 쪽이고요. 나에서의 3월은요, 봄을 앞두고 있는 포근함, 생명력. 그렇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2번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보험권이네요. 내려놓은 것도 쉽거든. 자,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시제 사용하는 거는 가였어요. 나에서는 온다, 그렇죠? 떤다처럼 어떠한 시제가 사용됐죠? 현재형 시제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적 상황의 객관적 관찰에 초점을 둠으로써 주관적 의미의 서술을 배제하고 있다. 뭐 객관적 관찰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나 나나 객관적 관찰이라기보단 가에서는 자신이 태어나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내가 이러한 힘겨운 시기에 태어났고 이 나의 탄생이 슬픔에 잠겨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서가 표현되어 있어요. 주관적이야. 나에서도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품을 보고 나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의 병치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이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관적이 되겠죠. 그래서 틀려. 3번도 안 되고. 4번 암울하고 비관적이 가죠. 내 거죠. 자연물을 살아있는 대상 나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을 드립니다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져서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면 좋겠는데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늘 사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답인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얘들은 1번이 답이면 1번 체크하고 2, 3, 4, 5번 안 읽어요. 왜? 1번이 답이니까. 2, 3, 4, 5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걔들은 그렇게 해도 1등급이 나와요. 맞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점수가 한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부터 연습을 해야 되냐면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걸러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등급, 2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정답이 왜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를 아셔야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1등급인 애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나 그러니까 모평이나 아니면은 수능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거의 늘 풀어보는 편인데 저도 이제 시간 정해놓고 풀다 보면 저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아요. 지금도 그것도 되게 많이 느려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처럼 팽팽 돌아가는 10대 머리 애들 중에서 1등급 안정적으로 받는 애들은 진짜 많이 남는 애들은 한 25분 정도 남아요. 다 풀고 25분이 남아요. 왜 25분이 남느냐?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답이 1번이나 2번이면 그 밑에 거 안 읽습니다. 그거에서 시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읽는 것 자체가 빨라요. 근데 그냥 빨리 읽는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면서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는 속도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같은 경우는 25분 정도가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은 더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 남는 25분 동안 놀겠어요? 자겠어요? 혹시나 자기가 헷갈렸던 것 혹은 아니면 요거는 일단 이걸로 체크는 해놓는데 나중에 한 번 더 봐야지 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정확한 정답을 골라내기 때문에 점수가 더 높습니다. 근데 보통 2등급 중후반대에서부터는 시간이 더 모자르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늘 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면서 유형별로 갖다가 적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을 중간중간 제가 이제 팁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3학년 때는 사실 그거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실 좀 이제 1등급 안정적으로 맞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애초에 아직 지문을 읽지는 않았어. 지문을 읽지 않았는데 지문에 A, B, C, D, E가 있잖아. 그럼 100% 이거 문제랑 연결될 거야. 그러면 문제 요소로서 나올 만한 게 무엇이 있는지 애초에 처음에 읽으면서 체크를 하면서 간다라는 얘기죠. A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이게 그 A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죠. 뭐? 홍감각적 심상, 그쵸? 청각의 시각화. 그거를 체킹을 해놨다면 바로 2번에서 1번에서 그쵸?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 오케이 꺼져. 바로 제껴내는 겁니다. 3점짜리 문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B 부분
B 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메인이었어요. 아무런 현실과는 달리. 그렇죠. 어떠한 그 계절의 다채로운 박넝쿨이 자라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푸른 하늘과 석류꽃의 색채 이미지. 암울한 시대와는 달리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대비가 메인이었어. 그렇다면 B 시대 상황과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 꺼져. 맞아요. 그냥 가는 겁니다. 메인으로 골라낼 수 있는 문제 요소들이 100% 나와요.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읽으면서 체킹을 하면서 가시면 다시 그런 게 있었나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시간이 이미 반으로 또 줄어드는 거예요. 문제 푸는 시간 자체가. 자, 그 다음에 C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뭐 어머니는 어떻고 아버지는 어떻고 무슨 법 사용됐다고 그랬죠? 자, 3번 대꾸 형식을 활용하여 컴은 나오잖아. 그대로 간다니까. 대꾸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아직 태어나기 전인 상황에 아버지는 어떠고 계셨고 어머니는 어떠고 계셨는지 집안 분위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D 부분 왕고모 때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뭐 제사밥 먹거나 화자가 태어난 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까지는 맞아. 근데 출생에 대한 감격을 얘기하고 있나요? 이 D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안 하기는 했는데 그냥 이거는 되게 단순한 수준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반복이 되죠? 그렇죠. 제삿날, 제삿밥이라고 하는 제사가 반복이 돼요. 제사는 주님 곁으로 갔을 때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그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러 갔을 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생명과 관련이 돼 있어요? 죽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죽음은 보통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죠. 애가 태어났다는데 제삿밥 얘기가 나오고 제삿날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축복이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제사라는 단어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하면서 가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 있었나?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반으로 시간이 준다.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일단은 저거예요. 그쵸? 시간부터 안에 풀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1학년 처음에 만약에 1학년 올라왔을 때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보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걸 겁니다. 45문제를 80분에 풀어? 시간 널널하겠는데? 라고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널널하던가요? 지금까지 널널했나요? 모자라면 모자랐지 널널했던 적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문제 요소를 지문에서 찾아내서 애초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과 빨리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빨리 읽는 건 그냥 읽기만 빨리 읽는 게 아니라 내용 파악하면서 흐름 파악하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유형별로 갖다 정리가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사실 중요한 이유는 사실 뻔한 것만 물어봐요. 맨날 물어보는 유형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에 익숙해 있으면 뭐가 되냐? 지문을 읽을 때 뻔하게 물어볼 것을 신경 쓰면서 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적용을 하면 시간이 당연히 줄죠.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요 14쪽에 있는 것은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고요. 16쪽도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7쪽으로 와서 2016년 수능을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수능에서 나온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A형과 B형에서 다 나왔던 건데 요즘은 A형, B형 없죠. 네. 요즘은 저게 다 돼버려서 문과 이과가 통합이 돼버려서 없습니다만은 A형, B형 나눠져 있을 때 이과는 사실 좀 이득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국어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세국어, 고대국어, 근대국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서 이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어 표기로 갖다 해줬어요. 그러나 요즘은 다 고어 표기로 하죠. 그래서 사실 이과는 되게 불리해지기는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상위권 점수 나오는 애들은 희한하게도 국어도 이과 애들이 더 상위권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런 애들은 국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잘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죠. 요 살펴볼 작품은 하나는 아침 이미지, 그 다음에 하나는 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함이에요. 자, 아침 이미지 1이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요거는 1, 2, 3 뭐 이렇게 나가는 연작시이구나 라는 거 일단 하나 눈치가 있으면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침 이미지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시는 전반적으로 아침에 느껴지는 어떤 단상들에 대해서 혹은 이미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게 시각적 이미지가 됐든 혹은 청각적 이미지가 됐든 혹은 아니면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이미지가 됐든 아침과 관련된 그러한 이미지들이 있겠구나. 이 시를 들어가기 전에 제목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아침 이미지인 거예요. 뭐 해가 뜨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아침에 엄마가 뭐 그 국을 끓이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 냄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더 일찍 출근해야 하는 뭐 분이 샤워를 하느라고 나는 이제 뭐 그 습기 눅눅함이라든지 뭐 이런 거 등등등등등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침 이미지예요. 근데 이 시인은 이 아침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살펴보자 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이 이미지라는 단어에서 이 작품은 어떤 표현을 주로 사용했겠구나? 감각적 표현을 주로 사용했겠구나. 그거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심상이죠, 심상. 그런 것들을 사용했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갑시다.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자, 뭐뭐 낳고 라고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요 어둠을 제가 대부분 세모로 표시를 하는데 요 어둠은 부정적 시어가 아니라 이 새와 돌과 꽃을 뭐 하고 있는 존재예요? 품고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근데 요 어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새,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꽃이에요. 사실 이 새하고 돌하고 꽃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대표하는 걸까요? 만물이에요. 그러니까 새는 동물이고요. 돌은 자연 여보쇼? 자연물 혹은 암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물이죠, 사물. 꽃은요? 식물. 그래서 모든 만물을 얘기를 해요. 세 가지로 갖다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법 사용됐죠? 부분으로 전체를 대유법 사용이 되었죠. 대유법 중에서도 정확히 얘기하면 제유법입니다. 근데 제유법이 기억이 안 나면 그 대유법이요 라고 해도 됩니다. 대유법이 조금 더 큰 단위니까. 자,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 확인을 해 놓으시고, 이 어둠 같은 경우에가 그렇다면 요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 하면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시간이 돼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아침이면 자
어둠에서 아침이 되고 있어요.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들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자, 온갖 물상들을 돌려준다라는 건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햇빛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어둠 밖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밤에 물론 도시에서는 밤에 돌아다녀도 어둡지 않습니다만 시골을 가게 되거나 혹은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을 제외한 분들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될 텐데 3년 안에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될 텐데 거기는 대부분 시골에 있어요. 다 깡촌에 있고 산에 있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완전 새까만 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런 새까만 밤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햇살이 싹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그 어둠 속에 있던 애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그게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아침의 이미지입니다. 어둠이 거쳐가면서 새로운 사물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거기 원래 있던 거야. 근데 어둠이 거쳐가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자, 스스로 땅 위에 굴복한다라는 거는 어둠은 뭘로만 남게 돼요? 낮에는 어두운 부분은 뭐만 있어? 땅 위에 굴복을 한대잖아. 땅에 붙어있는 뭐예요? 그렇죠. 그림자를 얘기를 해.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여. 자, 물상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무거운 어깨를 털었대. 그 중에는 돌 같은 것들도 있잖아. 그렇다면 생명력이 없는 녀석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화류법 사용이 되고 있고요.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여기서 노동은 진짜 뭔가 으쌰으쌰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움직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뭐가 넘치는 모습이죠? 그렇죠. 생동감,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동감과 연결이 돼요. 활기찬 모습.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요런 거. 금색이에요. 골드죠. 네. 근데 뒤에 보면 즐거운 울림이라고 되어 있어. 울림은 뭐로 할 수 있어? 꽝꽝 울리는 건. 청각. 그렇죠. 청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요거 같은 경우 금빛으로 타오르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고 한다면 요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감각적 심상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얘는 뭘까요?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어. 근데 그게 즐겁게 울려. 그러니까 그렇죠. 시각의 청각화가 되겠죠.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거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이 개벽이라는 표현이 개벽이라는 표현이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 개벽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뭐의 이미지를 응축하고 있어요? 제목에서 나오는 아침의 이미지. 아침이라는 건 세상이 뒤바뀌는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모든 것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가? 어둠에 감추어져 있다가 빛을 통해서 새로운 물상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개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벽이라는 시어 하나에서 시상이 응축되면서 응축 혹은 집약, 그렇죠. 시상이 응축되면서 화자의 경이로움, 화자의 경이로움의 정서가 드러나죠. 정서가 드러나는 시어가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아침 이미지는 공감각적 심상이랑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 빛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 감각적인 표현이 위주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감각적인 표현이 위주예요. 왜? 제목 자체가 아침 이미지니까. 그리고 아침 이미지에 대해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해?
그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와 놀랍다라고 생각을 해요? 와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영탄적 어조, 그 다음에 경이로움의 정서가 드러나는구나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작품 같은 경우에 제목이 되게 독특하죠. 길고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역시 문과예요. 네, 자 이과 여러분들, 곤충은 귀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보통 뭘로 갖다가 소리를 듣죠? 그렇죠. 진동으로 갖다가 느껴요. 그 몸에 있는 털을 통해서 느끼던가, 아니면 어떠한 그것도 털이구나. 껍질 쪽에 붙어있는 털이나, 아무튼 몸에 붙어있는 털이나 털의 진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정말 문과죠.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하면 풀벌레들도 작은 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문과 비하는 아닙니다. 제가 문과거든요. 자, 이 풀벌레들이라고 한다면 작은 귀라고 하는 것과 엮여서 이 풀벌레들이라는 녀석들은 뭔가 대단하고 거대하고 큰 존재입니까? 아니면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렇죠.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죠. 동시에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지만 무엇에 가까운 존재예요? 인위적인 혹은 자연적인. 그렇죠. 자연, 순수와 연결되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은 귀를 생각했다라는 거는 작은 귀 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작은 귀를 뭐 해줬다라는 얘기죠? 배려해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귀를 생각함이라는 거는 어떤 배려의 그러한 태도가 드러나겠구나 라는 걸 제목에서 얹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갑시다. 본문 보면서 가죠. 텔레비전을 끄자. 자, 이 텔레비전은 누가 봐도 자연입니까? 인위적인 겁니까? 인위적인 거죠.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자, 이 텔레비전과 풀벌레 소리가 어때요? 여보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인위적인 텔레비전과 자연적인 풀벌레 소리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화나다. 그 부분. 어둠 속에서 들었는데 화나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이에요? 어두운데 화나대. 그렇죠. 역설적 표현이에요. 근데 이 역설적 표현이 강조하고자, 의미하고자 한 바는 뭐예요? 시각이 차단되니까 뭐에 더 민감해지더라? 청각에 더 민감해지더라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역설적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별빛이 묻어 더 낭낭하다. 이 별빛도 자연적인 거죠. 자, 지금 자연적으로 나온 것들이 이렇게 있죠. 어디 갔어?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사실 귀뚜라미나 여치 정도 되면 되게 시끄러운 애들이에요. 되게 큰 소리예요. 그렇죠? 귀뚤귀뚤이나 그렇죠? 여치는 어떻게 울죠? 어쨌든 뭐 그렇게 울어요. 네. 근데 그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이 부분.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외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들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소외된 존재,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무시해왔던 존재에 대한 뭐가 드러나요? 인식. 그 이전까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어둠에서 풀벌레 소리를 듣다 보니 더 작은 소리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요 존재에 대한 인식, 정확히 얘기하면 재인식이라고 할게요. 재인식의 과정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가 원래 문장 순서인데 요게 이제 아니구나. B하고 C하고 나눠져 있군요.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이 까맣고 좁은 통로가 위에 있는 뭐랑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풀벌레들의 작은 귀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을 생각한다. 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 요 여린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죠? 작은 풀벌레. 얘 마음이에요. 표면적으로. 이면적으로는요. 어떠한 존재들? 소외당한 존재들.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풀벌레에 대한 얘기구나 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원래 이 시 같은 경우에는 확장 해석을 하고 혹은 아니면 어떤 현실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저 작은 풀벌레가 누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도시 빈민층이라든지 아니면 불우이웃이라든지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그러한 중요하지 않은 힘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을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그들의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그들을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된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쪽에서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오죠. 뭐 누구를 도와주세요. 하루 월 2만 원이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거 보는 순간 어떤 안타까움이 느껴지고 아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나는 저거에 비해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는데도 너무나 불만만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이쪽을 바라보던 시선을 이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재인식 과정이라고 확장 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 자, 이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라고 하는데 발 뒤꿈치 각질이 겁나 많은가 봐요. 자, 이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는 뭐뭐처럼 뭐뭐인데 뭐뭐 인형 뭐뭐 같이 직유법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아이씨 애매한데 금방 끝낼게요. 발 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 소리 정신이 팔려서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사실 이 텔레비전 때문에 못 들을 걸 수도 있지만 그 소외된 이웃이나 불우이웃이나 그런 존재에 대해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치는 소리, 그들이 힘들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의 소리를 인식하자 그들이 하는 소리, 그들이 얼마나 힘겨운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오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아유,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원래대로라면 이걸 딱 끝냈어야 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쉬는 시간 뺐으면 화낼 거잖아요. 혹시 지금 이 반에서 저거 시간표 안 받으신 분? 네, 핸드폰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